요 요약집 76페이지 표시. 요약집 76페이지 표시면 오늘은 딱 하나만 하고 가자고. 테마. 건물 등기. 한 동의 건물을 한 동의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어 있어.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이해하셔야 돼. 이게 한 동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뭐 5층짜리 아파트라고 봐. 그럼 여기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이걸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분양해서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싶을 경우 두 가지 있을 거예요. 건물 소유자 마음으로 이걸 구분 등기 않고 그냥 하나의 건물로 등기하면 이걸 구분행위가 없다, 이런 말. 그리고 이것을 일일이 구조상 이용상 등기할 대장에다가 또 구분 등기를 하잖아요. 구분 등기. 그런 걸 구분행위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 이용상 한 개의 건물을 집합 건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단독 건물, 그걸 집합 건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일반 건물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러므로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는 고야마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는 한 개의 물건이 수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을 때 집합 건물로 할 것인가 또는 구분 건물로 할 것인가 일반 건물로 할 것인가는 알아서 하면 된다.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지. 알아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소유자 마음이야.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는 물건이 나의 구분 건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아파트 생각을 해봐. 요즘에 아파트 조합원들이 10동을 만들면 일반 분양은 9개 하고 하나는 서울시에다가 위탁,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하는 거 들어보셨나? 임대주택. 그 임대주택이 서울시에서 단독 소유하고 있어. 여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가 건물 생각하시면 돼. 동대문 상가나 어디 아파트 백화점 들어가 보면 구조상 독립은 안 돼 있어도 이용상 독립이 되어 있잖아요. 영업시설로 갖추어 있으면 그것도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구분 건물이 된다. 하나의 5층짜리 건물을 다 엘리베이터도 다 있고 계단도 다 있고 꼭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돼? 안 해도 괜찮아. 우리가 배울 내용은 오른쪽이겠어, 왼쪽이겠어? 오른쪽. 각 건물의 구성은 우리 등기를 배우니까 이게 한 동의 건물과 대지로 돼 있어. 여러분들 건물, 대지. 이게 지금 각 건물이라는 얘기는 구분 건물로 등기되어 있다 그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한 사람이겠어, 수인이 있겠어? 소유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를 각 건물이라고 하고, 각각의 여러분들 무슨 전용 부분 들어보셨나? 그런 것을 구분 건물이라고 그래. 구분 소유. 그래서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은 전유 부분이다. 그지?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 전유 부분. 여기도 전유 부분.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공동으로 사용하잖아요. 공동 사용 공용 부분. 그러면 이 공용 부분에는 다시 법정 공용 부분과 그다음에 규약 공용 부분이 있는데, 규약이 자치 법규야.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 여기는 101호는 주로 노인정은 층에 있는 거요. 맨 밑에 있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1호, 아동 101호를 어린이집으로 쓰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분양하지 말고 동주민들이 돈에서 어린이집으로 쓰자라고 약속했지.
그런 걸 뭐라고 불러? 규약 공용부분이라고. 공용부분. 그러면 전유 부분은 소유하는 사람들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 그런데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라고 불러? 대지권. 이렇게 불러. 그럼 이게 포인트야 지금. 그럼 여기서 대지에 있는 대지권과 전유 부분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어. 전유 부분과 대지권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 보면 아파트 한동 건물 보면 면적이 있나요? 면적이 있지 이렇게. 그럼 면적이 있으면 표제부가 있어. 표제부. 그리고 전유 부분도 면적이 있지. 그럼 여기도 표제부가 있어. 그다음에 공용 부분 면적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 101호 표제부 있지. 그다음에 대지에도 등기부가 있을 텐데 대지에도 면적이 있지. 표제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와 같은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그냥 등기부 존재하지 않고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등기부가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 이 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집합 건물에서 이걸 어디다 등기하냐 이거죠. 대지권 등기. 그다음에 대지권 뜻의 등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해? 대지권 등기는 건물에다가. 대지권 뜻의 등기는 땅에다가 여기다가는 대지권 뜻이다. 뜻의 등기. 그리고 건물에다가는 대지권 등기.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 그랬어? 건물에다 하는데 여러분들 집합건물법 한동의 건물 표제부를 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5층이 있다면 101호, 2호, 뭐 202호, 203호, 뭐 203호, 403호 뭐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1층이든 2층이든 다 같아. 그래서 이 표제부에 대하여 갑구에 501호를 504호를 구입한 사람이 구입해서 맨 처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할 거 아니야? 보존 등기 할 때는 표제부는 하나, 둘, 셋, 넷 다 같잖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합 건물에서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 1동 건물의 표제부 여기 501호, 502호 여기 표제부 등기 그리고 갑구을구를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자, 집합 건물에서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은 표제부 한 개요. 수없이 많은 표제부야. 아니, 이거 등기 기록을 봐. 여기 봐. 군 건물의 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 그럼 만약에 전유 부분이 5층까지 있다면 표제부가 몇 개 있겠어? 전유 부분 표제부가 6개. 그리고 갑구 을구 있겠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1등기 기록. 집합 건물의 등기 기록은 1개, 2개 알 수 없어. 호수 있는 것마다 전체를 다 통틀어서 1등기 기록으로 취급한다. 그럼 그때 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101동이든 2층이든 3층이든 4층이든 다 다르겠어. 다 같다니까. 표제부는 403호 표제부든 5층 표제부든 1층 표제부든 내용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맨 처음에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보존 등기 할 거 아니야? 보존 등기 할 때는 자기 등기부만 표제부만 하면 안 되고
나머지 등기를 다 동시에 신청해 줘야 돼. 그래서 집합 건물은 꼭 그렇게 기억해야 돼. 같은 내용은 한 사람이 신청할 때 다 다른 것도 대유 신청. 표제부 여기 한동 건물 표제부. 그다음 자 4층에 401호를 분양받은 사람이 보존 등기 할 때는 이미 이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대장에다 작성돼 있어. 대장이 401호 분양을 받은 사람이 보존 등기 할 때는 표제부 등기 만들어야 되잖아. 등기부. 한동 건물 표제부도 만들어야지. 자기 것만 만들어야 돼. 남의 것도 다 대유 신청해 줘야 돼. 그래, 대유 것, 남의 것도 다 동시에 대유 신청해 줘야 돼. 여러분들 동시에 대유 신청.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자기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있잖아요. 갑구 을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동시에 신청해 줘야 돼. 이게 집합건물의 특징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감 잡기 어려워. 그러면 여기 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전유 부분은 소유자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불렀다고? 대지 사용권.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밑에 땅을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걸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 중에서 분리 처분할 수 없다고,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대지 사용권 중에서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고 등기된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그래. 그렇지? 그럼 이 대지권은 어디다 등기하는가 그 말이야.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이제 여기 봐. 이 전유 부분 소유자들은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유 부분 여기 건물 있잖아요. 표제부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위에는 이거 봐. 위에는 건물이지. 밑에는 땅. 전유 부분의 표제부도 위에는 건물, 밑에는 땅 이렇게 돼 있어. 표제부는 그러면 여기 건물 표제부에 위에는 자 여러분들 건물 표시, 땅 표시, 건물 표시, 땅 표시 이렇게 두 개 돼 있다고. 이게 특징이 건물의 특징.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여러분들 등기부 한 장 보시죠. 한 장 넘겨보셔. 이제 요약지 가져오셨어? 18페이지 펴보셔. 78페이지 펴보시면 이게 일동 건물의 표제부 나오나? 그 표제부 한동 건물 표제부가 아까 표제부에 이 한동 건물 전체 건물의 표제부 그다음에 여기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있겠지. 근데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다 위에는 건물 밑에는 땅 이렇게 등기되어 있다니까. 거기 한번 봐. 거기에 78페이지에 그 표시 번호가 두 개 보이는 한동 건물의 표시. 이때는 표시 뭘 표시했냐면 건물. 뭘 표시했냐? 건물이 표제부를 봐. 나오나? 표시 번호가 두 개 나오지? 위에는 뭐 건물, 밑에는 땅, 옳지. 이거 봐. 위에는 건물, 밑에는 땅 이렇게 돼 있어. 쉬워 안 쉬워? 위에는 건물, 밑에는 땅. 됐네. 그러면 거기에 이 표제부는 이 건물, 여러분들 건물 등기부를 보면 위에 있는 건물, 이 표제부에 있는 건물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 있잖아요. 일반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똑같아. 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일반 건물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을 여기다 똑같이 붙여놨고, 밑에는 일반 토지 표시의 내용을 그대로 붙여놓은 거라고,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 말어. 자,
한동 건물 표제부에 위에는 보통의 건물의 보통 건물의 표시 내용을 그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밑에는 뭘 표시해놨어? 일반적인 대지, 땅의 모습을 그대로 붙여놓은 것이다. 기술상 붙여놓은 것이야, 이게. 권유 부분은 일반 건물의 표시 있지?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여기는 땅 붙여놨는데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땅이 이 한동 건물이 안고 있는 땅이 한 개 세 필지라고 보자. 세 필지. 몇 필지? 그럼 세 필지라고 그러면 이 한동 건물 표제부에 밑에다 땅 표시했을 거 아니야. 땅 세 개를 다 기재해. 세 개를. 몇 개를 기재해야 돼? 세 개 이렇게. 그리고 이 전유 부분 소유자들, 전유 부분의 날은 밑에는 뭘 기재해 놓냐면 이 사람들이 땅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면 소유권, 지상권이면 지상권 이런 것들을 기재해 놓는 거예요. 들어봐. 맨 위에 땅에는 뭘만 기재하냐면 이거보다 소재, 지번, 지목 그런 것들 소, 찌찌, 면 이런 걸 기재해. 경계 좌표는 여러분들 대장의 경계 좌표는 대장이나 이런 데를 기재할 수 있지만 등기부에는 기재 못하잖아. 자, 이제 등기부를 한번 봐. 한동 건물 여기 한동 건물의 표시, 권유 부분의 표시, 등기부를 보면 한동 건물 표시에는 위에는 뭘 기재해? 건물, 밑에는 땅. 됐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제부에도 위에는 건물, 밑에는 땅. 이해가 가? 그럼 위에는 여기 봐. 아까 이 건물이 서 있는 땅이 아까 세 필지라고 하지 않았어? 세 필지면 세 필지를 이렇게 한 개, 두 개 소재 집어넣어. 하나, 둘, 셋. 됐나? 배워본다. 소재, 집원, 명칭, 그리고 여기는 건물 번호를 쓰는 거지. 여기는 위에 등기부가 표시잖아. 위에는 우아래 있잖아. 여기 우아래 표시가 표시 번호가 위에는 뭘 기재해? 건물, 밑에는 땅. 땅은 자 여기보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냥 일반 땅의 등기부가 똑같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해. 한동 건물 세부에. 그리고 밑에 땅을 여기다 기재해놨지. 이것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밑에 땅을 위에는 건물을 기재해놓고 밑에는 땅을 기재한다고 해서 그 땅의 표시 내용을 자 여기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이 전유 부분 501호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 이 땅을 이용하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했나? 땅을 이용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대지 사용권. 근데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절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라고 불러? 대지권. 그러면 이 권리니까 대지권은 권리 아니야? 그럼 그 권리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권리의 대상. 대지권의 대상이 뭐야? 땅 아니야, 땅. 여기. 대지권의 대상. 이 땅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공통점이지? 그래서 한동 건물 표제부 밑에다 기재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 하면 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럼 이 땅이 1번, 2번, 3번 보이지? 이 땅이 이 구분 소유자, 이 한동 건물 소유자들이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저것은 대지 사용권이야, 여기를. 이건 뭐라고 그래? 대지 사용권. 그런데 대지 사용권인데 저 밑에 땅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인지 임차권인지 지상권인지는 알아 몰라? 몰라. 그냥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기재해 놓고 그 권리가 소유권인지 임차권인지는 전유 부분 밑에다 기재했다는 것이야. 어디다 기재해놔서 전유 부분도 위에 있는 건물 밑에는 땅이라고 하지 않아서 또 눈 좀 봐. 전유 부분 표제부에도 다시 우아래 나누어서 위에는 뭐 기재? 우가 건물 밑에가 땅이요. 됐나? 근데 그 땅을 기재하는데
땅이 여기 봐. 여기는 1번이 서울특별시 29번지 아니야. 근데 여기는 1번 이렇게 썼지. 여기는 어째서 이렇게 썼냐면 이 1번과 위에 1번은 같아. 같은데 기록상 여기는 그냥 앞에 있는 번호 순서대로만 써놓은 것이야. 이거 또 그대로 쓰기 귀찮으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서울특별시 역삼구 29번지 땅이 보니까 소유권이래. 이런 걸 자유하거나 소유권 대지권. 501호 501호 소유자 갑이 이 땅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이 있는데 그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인지 지상권인지 임차권인지 전세권인지는 어디다 기재해 놓는다고? 권유 부분 밑에다가 이것을 잘 들어. 거리에 대지권은 분리처분 대지권의 표시. 그러니까 그 말은 대지권이 뭔지를 표시해놨다 그 말이야. 대지권이 지상권인지 전세권인지를 어디다 기재해놔? 권유 부분 밑에. 권유 부분 밑에. 표제부 밑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 501호 갖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대지권이 있는데 그 대지권의 지분이 얼마인지 모르지? 여기서는 안 나타나잖아. 위에서는 그냥 소재 지번 면적만 나타나지. 그럼 이게 이 한 동에 여기에 있는 이 땅의 29번지는 전체가 1759제곱미터 아니야. 그럼 이거 다 자기가 아니잖아. 그 중에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지분 있지? 그 지분을 여기다 기재해. 됐네. 권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종류가 뭔지를 기재해. 여러분들 대지권의 종류. 그 다음에 대지권 중에서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그때 지분. 여기에 보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종류가 세 필지 아니야. 한 동을 밑에 깔려있는 땅이 세 필지인데 소유권이게 봤더니 밑에는 임차권이잖아. 한 번 여기 임차권. 그러면 이 세 필지 토지 중에서 하나는 토지를 빌려 쓰는 임차권이다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임차권 대지권. 그러면 이 임차권은 여기에 있는 임차권은 권유 부분 소유자가 따로 팔아먹을 수 없어. 분리처분이 안 돼.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냐면 다 대지권 등기. 일단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처분할 수 없는데 권유 부분 하단부에 기재하지. 그리고 한동 건물 표제부에도 기재해야 하네. 이 두 가지를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여러분들 대지권 등기. 대지권. 여기는 대지권을 실제로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대지권에 아까 어떤 권리가 있다면 권리의 대상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자, 여기는 권리의 목적. 이것을 권리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해 놓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리고 여기 전유 부분에는 앞에 있는 땅을 다시 기재해. 일련 번호만 기재해. 일련 번호라고 그래. 일련 번호를 기재해서 앞에 있는 그런 토지의 지번을 대체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하는 거예요. 여기보다 일련 번호. 그럼 여기에는 대지권이 뭔지를 기재했고 또 오른쪽에는 대지권의 비율을 기재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 한 동에는 여기는 소재, 그다음에 지번,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생각하면 건물 명칭 나오잖아요. 건물 명칭과 101동인지 이런 걸 표시해. 101동인지. 그럼 전유 부분에는 또 다시 이런 거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건물 번호 있잖아요. 건물 번호. 1층 몇 호 요것만 기재하는 거야. 앞에 있는 것은 중복적인 것은 앞에 있는 다시 해봐. 머릿속에 기억해봐.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위에는 뭘 기재? 위에는 건물. 그냥 위에가 건물이요. 밑에는 땅이고. 권유 부분 표제부에도 위에는 건물, 밑에는 땅. 얼마나 좋아. 근데 건물 똑같이 기재하는데 있는 거 다 기재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복되는 것을 빼고 꼭 여기서 특징 있는 거 하나만 기재하는 거야. 다시 한번 몇 호, 가동 몇 호 요것만 기재하는 거야. 가동 101동 이런 거. 아주 단순화시켰지. 이해가 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표제부에 등기하는 거 아니야 보니까. 어디다가 등기하냐 시방.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구분 소유자 여러 사람이면 공동 신청이겠어, 단독 신청이겠어. 여기 아니 표제부는 의무자가 없잖아. 자, 여러분 다시 판수보상, 하자면 판수보상표. 요 표제부 등기는 다 단독 신청이야. 표제부 등기는 단독 신청 하나 모르면 이제 오늘 10,000원씩 내기해.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요놈에게 단독 신청이 기준점이 돼. 단독 신청이 기준점이 되고 직권 등기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 단독 신청 외웠지? 한이 뭐요? 수는, 보는, 상은, 표는. 그래, 등기 명의, 표자만 들어가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건물 표시 변경 등기, 표자만 들어가면 표제부 등기, 단독 신청. 그 다음에 판수보상표 어디에서? 신원처가에서. 규제약으로 결실했다. 결실 등기. 그러면 규가 뭐요? 규가 규약공용부분의 취지. 아까 맨 밑에 101층은 유치원으로 쓰기로 정했죠? 그럼 그것이 규약공용부분의 취지를 등기해야 돼. 그것도 표제부에 등기하거든. 하자면 규약공용부분. 규약공용부분은 팔지 못하니까 갚고 일구가 없어. 권유부분과 운명을 같이 가르쳐 줄게. 그럼 여기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지권의 표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자. 대지권의 표시. 그러니까 이 표시가 뭐냐면 대지권을 등기부에 표시한다 그런 뜻이야. 그냥 대지권을 기재한다. 여기는 맨 위에는 대지권의 종류를 기재해. 대지권의 대상인 토지를 기재해. 이걸 머릿속에 안 외워주면 문제 틀려. 다시 한번 대지권의 목적인. 다시 봐. 다시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지금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하냐면 밑에 땅 있지 땅. 땅에다가 이 대지권은 위에 있는 건물과 처분할 수 없는 그런 권리라는 걸 기재한다. 보자 또. 여기는 한 동 건물이 서 있는 땅 있지 아까. 여기 봐 다시 한번 29번지. 지금 한 동 건물이 소지하는 땅의 지번이 3개 있었잖아. 29번지만 꺼내온 거야. 땅. 그럼 여기다가 대지권의 표시, 표제부 등기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것도 다 동시에 대유 신청하라고 그랬어. 그럼 이제 이게 대지권의 표시가 전유 부분에 등기가 되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등기관은 그 밑에 있는 땅의 등기부를 꺼내서 밑에다가 후속 조치로 이 땅은 여기 봐. 이 땅은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기재하는 거야. 그런 걸 여기다 직권으로 등기한다 이거야. 여기는 지금 여기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게 뭐요? 아까 똑같은 거야? 이게 넘어야 되나? 안 넘어왔네. 아까 넘어야 돼. 아까 여기 서울 이 강남구 여기만 꺼내오면 29번지만 꺼내오면 밑에가 전유 부분 밑에 그 전문 밑에 땅이 들어왔지? 땅 여기가 몇 번지야? 29번지만 꺼내온 것이야. 그럼 이걸 등기관은 전유 부분에 대해서 대지권이 소유권이다 이런 걸 등기했으면 집에 가야 돼. 토지 등기부를 꺼내야 돼. 토지 등기부를 꺼내서 이렇게 이 토지는 이제 대지권이 되었다라고 기재해 줘야 돼. 소유권 대지권. 이해하셨어? 이렇게 이걸 직권으로 등기하고 여기 밑에 있는 29번지 이 역삼동 토지는 여기다가
그 위에 건물이 어떤 건물이라는 걸 표시해 줘야 돼. 그 건물이 여기 봐. 건물이 신동 아파트 가동에 해 줘야 돼. 이해해?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 토지가 여기에 이 토지가 따로 경비실에 있거나 또는 도인정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부속 건물의 대지권이라면 이 토지는 부속 건물의 대지다라고 등기를 해놔야지. 이렇게 이해가 가? 자, 여러분들 부속 건물의 대지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돼. 지금 보니까 지금 29번지 토지 등기부를 꺼내서 이 토지가 소유권이라면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등기 목적에다 기재하고 그냥 가야 돼. 이 땅은 어떤 건물의 대지권이라고 기재해야 돼. 여기다가 이 건물 대지권의 이 대지권은 위에 건물이 어떤 건물이라는 걸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건물이 부속 건물이라면 부속 건물이라는 뜻을 기재하고 부속 건물이 아닌 아파트 위에 있는 것이라면 가동을 기재하고. 동의해? 그 다음에 잘 들어. 여기 이 토지 등기부에 이 토지가 사업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도시개발 사업자가 이 토지를 분보로 해서 미리 돈을 빌려 쓰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보니까 얼굴을 이 토지 29번지 등기부를 딱 꺼내 보니까 여기에 그 전에 대지권 등기하기 전에 이 토지에 미리 저당권이 있는 것이야.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건물 짓기 전에 이걸 은행으로부터 융자 받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융자를 받았다면 은행의 등기부에는 을구에 있겠지? 배워봐요. 자, 29번지 을구를 보니까 저당권 있어 없어? 이 저당권은 대지권 등기 되기 전에 있었다니까. 여기까지 머릿속에 생각나? 그러니까 이 건물 사업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건물 짓기 전에 융자 받았어 지금. 그럼 융자 받았으면 은행에서는 여기 을구에 이 토지 을구에다가 등기했겠지. 지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한동 건물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는 포함돼. 토지 등기부까지 한동 건물 등기 기록. 토지라고 했잖아. 아까 한동 건물 등기부는 한동 건물 표제부 모든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값고 을고 그것을 1등기 기록으로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1등기 기록으로 보고 또 우리가 등기부를 해보고자 할 때는 주로 네 것만 열람하지. 그래서 이 토지 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 등기 기록에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이 토지 밑에 대지권 등기를 해놓으면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이게 따로 팔 수 없으니까 토지 등기부는 보지도 않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한 501호가 저당권자가 돈이 없어서 경매당하면 소유권 상실할 수 있어 없어? 여기까지. 그래서 잘 봐. 전유 부분 대지권 등기를 마치고 토지 등기부를 꺼내서 직권으로 대지권 이 토지에다가 대지권이라고 등기했지. 이걸 자유보다 대지권 뜻의 등기. 그 토지에다가는 이걸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것을 대지권의 뜻의 표시다 이런 말. 자유보다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가 뭐냐면 뜻의 표시나 같아. 대지권 뜻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근데 대지권의 등기는 건물에다 한다고 하지 않았어?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에다가? 토지에다가 해. 토지 등기부에다가. 아? 여기다가 지금 대지권의 표시, 전유 부분에다가 대지권 등기를 했어. 지금 신청해서. 단독 신청. 여러 개를 다 표제부 등기했어.
그러면 등기관은 가야 돼. 땅 등기부를 꺼내라고 그래서 땅의 등기부를 꺼내서 직권으로 대지권의 뜻에 표시를 했지. 됐나? 보니까 대지권 뜻에 표시를 하고 딱 얼굴을 보니까 이엠병을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들은 주로 전유 부분만 등기부를 열람해 보기 때문에 땅에 또 다른 어떤 이상한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등기부를 꺼내서 갑부에 소유권 대지권, 만약에 임차권이라면 을구에 소유권, 대지권 임차권 써야지. 근데 보니까 소유권 대지권 기재해 놓고 딱 꺼내 보니까 을구를 보니까는 저당권이 있더란 말이야. 그럼 그냥 가지 말고 권유 부분 꺼내서 다시 권유 부분 밑에 오른쪽에 권리사항 있지? 여기에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별도로 저당권이 있더라는 뜻을 기재해. 여기다 별도 등기 있음. 그럼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은 행동 건물 표제부에다 등기해봐야 소용없잖아. 그거 누가 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보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래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를 열어본 사람은 밑에 땅 밑에 이상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대지권 등기에 관련된 내용. 이해가 갔나? 자, 이제 연습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따른다. 우아래 위에는 뭐가 기재돼? 그럼 밑에는 땅.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위에는 건물, 밑에는 땅, 옳지. 그러면 이 대지권의 목적인 이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다라고 해서 대지권의 표시 이거 잘 모르면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뜻의 표시,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 이걸 외워줘야 돼. 그리고 빨리 나간다고 하고 늦게 나간다고 그거 상관없는 거다. 빨리 나가면 좀 어떻고 늦게 나가면 어떻고. 왜냐하면 늦게 나가면 늘어져 다 같이 영감 강의하는 것처럼. 정신 차려. 그래서 한다. 대지권 등기. 먼저 다시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 건물이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먼저 이거 여러분 시험에 대지권 등기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두 가지를 대지권 등기라고 그런 거예요. 건물에다 하는 걸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그리고 다 같이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럼 대지권 뜻의 등기를 어디다가? 땅에다가. 땅 밑에. 그래서 등기부에 되는데 여기 봐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다야? 한동건물 위에다 밑에다가. 밑에가 땅이니까 뭐 헷갈릴 거 없잖아. 한동건물 밑에다가 표제본 밑에다가.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다야? 대지권의 표시가 뭐냐면 대지권이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이런 것들을 기재. 전유분 표제부 위에다가 아래다가 해. 왜냐면 종류, 지분, 그치? 대지권 뜻의 표시는 어디다가 이제. 그래 건물 밑에 있는 땅에다가. 직권이요, 신청이요. 직권. 단독 신청이 아니고. 그러면 직권했는데 그 대지권 그러면 대지권 뜻의 표시는 땅 밑에 표제부에 해, 갑구나 을구에 해당 구에 한다고 그러지. 만약에 위에가 소유권이면 갑구에,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지상권이면 을구에 기재하는 대지 사용권이 해당 구에 한다 이런 말. 직권으로 한다. 그다음에 별도 등기가 있더라. 이건 어디다 해야 돼? 한동건물 표제부에, 전유부분 표제부에. 뭐 이해하셨나? 전유부분 표제부에 밑에 보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전유부분 등기를 딱 띄워보니까 밑에 아직 저당권이 있으니 너희들 요거 샀다가는 신세 망할 줄 알아라. 그걸 경고적 효력으로 별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신청해야 돼. 직권으로 기재해. 역시 직권으로 기재한다. 그다음에 규약 공용 부분 아직 얘기 안 했어. 그건 금방 쉬운 거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 연습해야 돼.
대지권, 여러분들은 땅은 위에다에 아래다에 어쨌든 간에 아래다에 땅은 건물은 위에다. 자,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한다. 한동 건물 표제부에 한다. 맞네. 한동 건물 표제부에 다 합격하겠네. 그러면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다가 해? 위에다가 아래다가. 위아래만 그것만 알아도 합격이야, 여러분들. 대지권 뜻의 표시는 어디다가? 땅에다가. 땅에다가, 위에다가, 아래다가. 표제부에 하지 않고 권리 변동란에 갑구, 해당구. 맞네. 순위. 맞출 것 같아서 안 물어본다. 별도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땅 밑에 불구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가 되어 있으니 알고 살아라고 경고해야지. 경고는 어디다 해야 돼? 전유 부분 위에다가 아래다가. 전유 부분 어쨌든 표제부에 하는 거지. 대부분 표제부에 해. 여기까지가 대지권 등기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어디 문제 한번 풀어보자. 한동 건물 등기 기록. 여러분 이제 문제집을 볼까? 여러분 문제집을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거 있더라고. 문제집이 조금 부족해. 그래 내가 그냥 여기다 붙여서 기출 문제만 많이 봐. 그러면 등기법은 그냥 맞춰버리는 거야 이거. 그리고 내가 7월 달부터 내 지적법 하라고 그러면 어려운 거 몇 개만 딱 잡으면 107페이지 2번이야 문제. (107페이지) 2번 보셨나? 이제 2번 봤어? 이제 2번이고 여기는 오른쪽 1번과 똑같아. 기출문제 책을 보셔. 부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아. 그러면 부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는 여기 건물이겠죠. 위에 표제부 전유 부분 위에, 그다음에 한동 건물 표제부 위에. 됐나? 1번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 여기 봐라.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 표제부에 건물 번호 써 안 써? 나와 있네. 건물 번호. 이거 요거. 그러니까 머리 잘 생각을 해.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그 건물의 소재, 지번, 그다음에 지목은 밑에다 가고 위에다가 건물 기재하는 거지. 여기 구조, 뭐 이렇게 내역 이런 거.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 여기는 건물 번호, 호수, 건물 명칭, 번호. 여기는 가동이다, 나동이다 그런 거 기재. 그리고 밑에는 여기 가동, 몇 층 몇 호 이런 것만. 몇 층 1호 이렇게. 2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봐라.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 아래에 대지권의 표시. 맞네? 대지권의 표시. 정확하게 외워야 돼. 자, 이거 대지권의 표시. 영 이제 미래는 놈들은 다 외운다. 대표, 대목토. 대지권의 목적인 토시 있지? 대목토, 대표. 외워요. 대목토, 대토, 대뜻. 대뜻은 어디다 기재? 토지에다가. 대표는 전유 부분. 위에다가 밑에다가 위에. 건물이니까 위에. 건물에다가. 또 한번 한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한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소재 지번 기재하지? 1번은 맞고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대목토 나오네. 대목토는 여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한동건물 표제부. 5번 대지권 등기를 하셨을 경우 한동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한동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여 소유권이 대지권이란 뜻. 여기 소유권이 대지권이란 뜻. 여기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하는 거지. 여기다 하라고 했잖아. 한동건물 표제부에. 그러니까는 밑줄 그으셔. 한동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 밑. 여기 한동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목토 해야지. 대지권의 표시여 대목토요. 5번이 틀렸네. 이런 거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리처분. 여기 봐. 분리처분에 아까 전유부분 표제부에 밑에다가 딱 밑에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었지? 하단. 그러니까 대지권 소유권이라고 보자. 하반. 그 다음에 이 전유부분 표제부에 밑에는 대지권 소유권, 그다음 밑에 땅, 이제 땅 등기부를 놓으니까 여기가 대지권 소유권이라고 이제 되었지? 이것과 이것은 분리 처분할 수가 없어. 위아래는 분리 처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위에 있는 여기 전유 부분과 요 대지권 여기 땅에 있는 대지권은 일체로 놓고 봐. 일체로. 그럼 여러분들 쉽게 해결해 버려. 그러므로 이제 자 본다. 일부에는 소저 없다.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는 우리 소유권과 저당권은 성립할 수 없다 생각해. 그럼 여기다 전유 부분만 팔아먹을 수 없거든.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전유 부분 갑부 또 을구 있을 거 아니야. 전유 부분 을구에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전유 부분 갑부에 전유 부분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 이전해 놓고 2번 소유권 보존, 2번 이전해서 을로 넘어갈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아파트 팔 수 있잖아.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어 없어? 있는데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해 놓고는 1번 저당권 1-1번지 이 저당권은 건물에만 미친다. 그렇게 등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등기해달라고 신청할 거 아니야. 그러면 등기관이 너는 공부 덜 했구나. 돌려보낸다는 거야. 이것이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 잘 들어야 돼. 그럼 을구에 갑이 전유부분 소유자 갑이 을구에 2번 전세권 설정해 줄 수도 있어 없어? 전세권 있지. 그러면 여기다 2-1번지 이 전세권은 건물에만 효력이 미친다라고 기재해달라고 했어. 할 수 있다니까. 그런 건 있어. 자, 요번에 일부에는 소저 없다. 나머지는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야. 나머지는 있을 수. 보자. 지금 여기하고 여기만 봐. 전유부분 표제부하고 토지 등기부 있잖아요. 이건 하나로 놓고 봐버려. 하나. 분리 처분할 수 없다. 하나니까. 자, 요 일부에는 여기도 일부고 여기도 일부야. 즉 대지권 여기 전유 부분에 있는 갑부 있잖아요. 여기오고는 일부로 놓고 보란 말이에요. 그럼 자 여기에만 땅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어. 일부에 그렇게 못해. 이제 일부에는 일부에는 소저 없다. 시작. 그럼 이 땅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어. 일부가 되니까. 그럼 건물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근데 건물에 저당권 설정되면 나온다.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권리는 여기와 운명을 같이 하니까 여기에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럼 저당권에서 경매로 소유권 넘어가면 대지권도 취득해.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요 을구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밑에다 부기등기에서 이 저당권의 효력은 땅에는 안 미친다 이렇게 그렇게 부기등기에서 여기다가 건물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등기 신청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받아들여야 돼. 각하해야 돼. 그 얘기야 지금. 자, 을구에 이 토지 등기 을구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동의권 있을 수 있다가 일부에. 자, 요번에 일부에는 소저 없다. 용의권은 있다. 이 일부에 요 갑부에 소유권만 넘길 수는 없어. 이것도 일체성을 이루니까 땅에 있는 땅 소유권만 따로 팔 수 없다니까. 여러분 땅에 거당권 설정할 수는 없어. 전세권 설정할 수는 있다고.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해. 용익물권 설정. 그러면 어떻게 애우냐? 나는 하나 간단한데 애워봐. 일부에는 소조 없다. 그럼 나머지는 있을 수 있다. 우리 배우지 않았어. 유치권이 있을 수 있다고 배우잖아. 점유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유 부분에 있는 등기부 갑부와 을구 이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 있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같은 것으로 봐버려. 일체로. 여기만 따로 팔 수는 없다. 여기만 따로 팔 수도 없다. 여기가 소유권 넘어갈 수 있어 없어? 갑부에 있지. 근데 소유권 넘어가는데 등기부에다가 이 소유권은 토지에는 안 미친다. 그렇게 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이 전유 부분 을구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어. 근데 여 등기부에다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친다. 그렇게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럼 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는 있다. 이 전세권은 건물에만 효력이 미친다라고 부기등기 할 수도 있다. 됐네. 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수는 어째서 없냐면 여기다 저당권 설정하면 이것만 따로 팔아버리잖아요. 분리처분에 위배되니까 여기에다가 저당권 설정 자체가 안 돼.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놓고는 저당권의 효력은 땅에만 미친다. 미친 저지야. 이 자체가 갑구 을구에는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어. 여기도 처분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처분하면 같이 넘어가야지. 이것만 따로 판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이해가 갔나? 그것도 합시다. 1시간이 다 갔네.